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최상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건축 설계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어떤 기술 관련 사항을 한 6개의 미니 강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 설계 시간에는 주로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 봤고 또 훈련도 되어 있는데 구조라든가 설비라든가 안전 피난 시설 같은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난감해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만 있으면은 또 쉽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보면 rule of thumb이라고도 하고 경험치수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험치수는 뭐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가 그 엔지니어의 컨설테이션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어떤 경험치수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빨리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치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것은 그 건축 법규상에 뭐 정확하게 맞지도 않습니다. 법규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과 공간감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치수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은 나중에 실제 설계와 좀 더 비슷한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설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강의, 한 5분 정도씩 되는 강의 6개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강의랑 두 번째 강의는 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는 벽 두께라든가 기둥 사이즈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그 경험치 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그렇게 정해진 벽 두께와 기둥 사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평면도를 그리는 법, 평면도를 그릴 때도 라인 웨이트를 한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다르게 해서 만드는 방법, 이제 그런 것을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그 기둥 간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스팬이라고 하죠. 그 기둥 간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되나. 그 중에서 이제 주차 계획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주차장 계획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그 주차장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강의랑 다섯 번째 강의로 가면 우리가 단면도를 보게 될 거예요. 단면도 중에서도 특히 이 기둥 간격에 따른 보의 깊이, 그 보의 깊이를 알아야지 층고를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보의 깊이를 산정하는 법, 스팬을 좀 더 넓히면서 보의 깊이를 얕게 하려면은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써야 하는가, 철골을 써야 하는가, 콘크리트를 써야 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 이제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단면도를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 여기서도 한 라인 웨이트 세 가지 정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강의는 안전 피난 시설인데요. 결국에는 그 피난 계단의 원리,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방향, 그리고 또한 설비 시스템, 뭐 EPS라든가 PS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그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하고 간격은 얼마마다 있어야 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뭐 법규적인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어떤 그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험치수 그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이 된다고 여기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벽 두께와 또 기둥 사이즈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벽 두께가 보면은 다들 300mm로 똑같이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벽 두께가 보면은 외벽이 다르고 그다음에 내력벽이 다르고 비내력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실내에 들어가는 벽이 다른데 그것을 다 똑같이 300mm로 하면은 평면이 별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원리로 이 두께를 정해야 하는가? 한 세 가지 정도의 다른 두께를 주면은 평면도가 훨씬 더 실제에 가깝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두께를 정하는 어, 각각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다루게 될 것은 벽 두께랑 기둥 사이즈인데요. 우리가 그 한 1, 2학년 때까지는 별로 구조에 신경 쓰지 않고 평면도를 많이 그려요. 그렇지만
이 벽 두께라든가 기둥 사이즈가 실제 구조체를 반영을 하는 그런 평면을 그려야 좀 더 그 실제적이고 좀 이해가 되는 평면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벽 두께가 무엇이 돼야 하나, 기둥은 얼마가 돼야 하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평면도에 가깝게 그리는 방법. 이번에는 한 세 가지 다른 환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외기와 접하는 내력벽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단열재도 들어가야 되고 외장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두꺼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기와 접하는 면이 가장 두껍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위쪽을 외부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을 내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콘크리트 벽으로 했을 때 구조체는 실제 한 200mm 정도 두께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10층 이하가 되는 건물에는 그렇고 좀 높아지면은 250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너무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구조 방법을 쓰죠. 그러면 이제 외기와 접하는 면에 먼저 단열재가 붙게 됩니다. 단열재는 뭐 여러분 아는 아이소핑크 같은 것도 가능하고 유리솜도 가능한데 통상 한 125mm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벽돌 같은 외장재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스터드 위에 메탈 스터드 위에 알루미늄 판넬이라든가 돌 같은 그런 또 이렇게 다른 외장재가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전체 두께를 뭐 125, 125 정도 잡아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 벽 두께가 한 450에서 500mm 정도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편의상 450mm 그것을 전체 외기와 접하는 내력벽의 두께로 설정을 하고 가면은 어,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렸을 때 훨씬 더 실제적인 도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실내 내력벽이 있겠죠. 이것은 외기와 접하지 않는 하지만 구조체를 서포트하는 내력벽이 되겠습니다. 단열도 필요 없고요. 내부니까. 이런 경우는 똑같은 200mm 혹은 250mm 콘크리트 벽체에 석고보드가 붙겠죠. 석고보드가 양쪽에 붙을 수도 있고 한쪽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200, 250, 뭐 드물게는 300까지도 놓고 거기에다가 얇은 경량 철골 스터드를 놓고 그 위에 석고보드가 붙는 그 두께를 한 50mm 정도, 뭐 70, 80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편의상 50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50이 더해진다면은 이 석고보드로 감싸진 내력벽이 되겠고 전체 두께가 한 200에서 300mm 되겠죠. 이번엔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200mm 정도로 정하고 가면은 일단 그 기초 설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비내력벽이 있어요. 이것은 그 구조체에 힘을 받지 않고 단지 그냥 파티션 월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월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경량 철골 스터드를 놓고 혹은 목 구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 석고보드를 바로 붙이는 이렇게 되면 두께가 150mm로 아주 얇아집니다. 그래서 150mm 벽으로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두 벽과 차별화된 그런 좀 더 실제적인 평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내력 벽은 드라이월로 할 수도 있고 어, 저기 CMU 조적조로 올릴 수도 있어요. 두께는 비슷합니다. 기둥 규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기둥도 뭐 어떤 사람은 300, 300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꼭 그 300, 300만 있지는 않습니다. 300, 300이라면은 가장 얇은 구조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그다지 적합하지가 않아서 한 3층 정도 건물이라면은 뭐 300, 300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400, 400이 더 많이 쓰일 것 같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설계의 규모에서는 뭐 500, 500 정도까지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한 6층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600, 600짜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건설공학관에서도 외부 중정에 나가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고층 건물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거 이상 두꺼워지면은 그다지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 규격은 한 500, 500 정도를 표준으로 일단 쓰면은 기초 설계에는 큰 문제 없어요. 콘크리트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철골 기둥도 있겠죠. 그리고 철골 기둥은 이제 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콘크리트로 싸는 경우도 있고 철판으로 싸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꼭 이게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고 400, 600으로 하면은 500, 500과 거의 비슷한 강도가 나오겠죠. 좀 더 큰 철골을 쓸 수도 있죠. I빔, I 형광을 넣고 그 주변을 저렇게
콘크리트로 싸거나 혹은 그 방화가 가능한 저런 스프레이로 감싸서 모양은 좀 좋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뭐 석고보드로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어프루핑이 철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500, 500을 쓰면은 기초 설계에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